네, 오늘 11월 6일에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의 최대 화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일 텐데요. 특히나 이번 선거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미중 간 무역 전쟁,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등 여러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치러진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과연 미국인들의 표심은 어디로 움직일지 이목이 쏠립니다. 네. 관련 내용 이진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자,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레임덕,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간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념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이제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네. 의원들은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하원 2년이군요. 네, 상원 의원은 이제 6년이고 이게 주기가 다르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맞춰서 하원, 상원 의원 선거를 하고 네. 또 하원 의원의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니까 매 중간에 예. 꼭 절반쯤에 다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예. 이 선거에 연방 하원 의원 전원하고 예. 연방 상원 의원의 3분의 1 그리고 각 주지사, 각 주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시장 또 여러 가지 투표를 하는 선거가 중간 선거이고 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네. 그래서 중간 평가 성격이 가는 그래서 중간 선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드느냐 마느냐의 그런 투표가 아니고 하원과 상원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 속해 있는 당이 더 우세한지 아닌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렇군요. 2년 전 대선에서 지금 상원 모두 공화당에 뺏겼던 민주당이 이번에 좀 그 자리를 뺏어올 수 있을까? 예. 이 점이 이목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민주당의 폭도 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지지자는 방화범이다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쓰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네. 중간 선거에서 대통령에 소속돼 있는 정당이 승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해요. 네. 첫 번째 임기의 중간 선거 때 그 강도가 조금 약하지만 예. 뭐 한 번 임기를 마칠 때 더 그 격차가 커지죠. 근데 두 번째 임기까지 했을 때 중간 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이 상원이건 하원이건 패배할 가능성이 커지고 네. 8년 말에는 더 점점 그런 경향이 더. 커지는데 네.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민주당이 다 져서 대통령이 되면서 상원과 하원 마찬가지로 다 가창학을 했죠. 예. 이번 선거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공화당이 좀 패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긴장하게 되는 대목은 이 잘못하면 내 탄핵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 선거할 때 러시아가 연루돼 가지고 선거에 이득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만약에 중간 선거로 인해서 하원 의석이 이 과반수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은 이 지금 상원이 51대 49 의석인데 네. 공화당이 2석을 앞서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상원 의석에서는 이번에 3분의 1밖에 100석 중에 3분의 1이니까 얼마 안 되죠. 네. 33석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중에 또 29석이 지금 민주당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의석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뺏어올 수 있는 게 난 서너 석밖에 안 되는 거군요. 뭐 그렇죠. 그런데 뭐 29개 의석 다 갖는다고 할 보장이 없으니까 큰 변동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민감한 거죠. 혹시라도 상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되는 거고 하원에서는 네. 상원에서는 3분의 2 의석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되는데 네. 이런 가능성은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선거운동 가서 민주당이 이기면 네. 이거 큰일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아주 강도 높게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탄핵되려면 지금 하원에서는 반 이상, 그리고 상원은 3분의 2 이상을 하셨는데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원에서 먼저 그것이 가결이 돼야지. 또는이 아니고 엔드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원으로 가는데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확보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하원에서 그것을 추진한 경우엔 역풍이 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처음 시도하기가. 아, 그렇군요. 또 예.
하원에서 의견과 상원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좀 그렇죠. 여론이. 일반적인 네. 그 예산안이나 일반적인 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군요. 하원에서 통과돼도 상원에서 또 뒤집힐 수가 있는 것들이 생기죠. 그렇군요. 지금 하원 그럼 상황은 좀 어때요? 이번 하원 같은 경우 100% 다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하원 의원은 435석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239석이 공화당이고 예. 나머지가 이제 민주당인데 네. 218석만 넘으면 이제 과반수예요. 그런데 236석이니까 239석이니까 지금은 이제 과반수지만 미국의 하원 의원이 의석의 218석 이상을 이번 네. 중간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따고 나오고 보이고, 있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상원은 그렇게 큰 격차가 그렇죠. 많이 벌어지지 않을 뽑지 않기 것이다.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아까 우리 앵커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발언의 이유가 이제 저희가 아까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논란이 이게 인준안이 최종 승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힘을 얻어서 얘기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캐버너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된 것 이거 자체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그 승리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여론도 그렇고 네. 특히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에 고교 시절에 폭행 의혹을 받는 네.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자가 그렇죠.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다. 이것은 어쨌든 통과됐다라고 하는 데서 정치적인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네. 지금 공화당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대법관을 2명을 지명을 했어요. 네. 예. 2명을 지명했는데 2명 다 성공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대법원의 인적인 대법관 구성이 네. 5대4, 공화당 성향이 5고 민주당 성향이 4로 됐으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그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캐버너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네. 50대 48로 이겼어요. 그렇죠. 되게 두 박빙이었네요, 번째라고 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네. 51석이 상원 의원이 공화당인데 네. 한 명이 가족 일로 인해서 네. 참석을 안 했고 한 명이 기권했는데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한 명이 찬성을 해줘가지고 네. 이 공화당 이 상원에서 이 인준 투표는 1대1로 다 기명을 해가지고 불러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묻는 투표인데 네. 이걸 찬성한다고 해버렸거든요. 그 한 분이 민주당에서. 되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좀 그렇겠네요. 굉장히 그 쓰라린 표가 된 거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뭐 여성이라든지 젊은 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반 트럼프 마인드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도 네. 대법관 그 성추문이 있는 흑인 클래런스라고 하는 대법관을 인준할 때 예. 여성이 그 하나도 없는 상원 인준위원회에 가가지고 네. 굉장히 불리한 진술들을 하고 역공을 받았어요. 결국 그 대법관은 그 인준을 받고 대법관을 지냈는데 예.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인준에 성공했으니까 정치적인 승리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미국의 여성 그렇죠. 이라든지 또 젊은 세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입안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 좀 더 악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장기적인 자기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정치적인 이득이 있다. 그렇게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까 뭐 하원에서 좀 스코어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아까 탄핵 얘기하셨는데 전문가분들 참 의견이 궁금한데 실제로 교수님께서도 하원에서 스코어가 뒤집히게 된다면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탄핵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렵다. 네. 왜냐하면 일단 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원에 60석 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게 안 되는군요. 예. 지금과 같이 캐버너 대법관 지명과 마찬가지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탈표가 없는 거예요. 공화당의 이탈표가.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이탈하는 게 생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하원의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이니시에이션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걸 시작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원의원들의 마음을 믿고 있는 거군요. 이반할 일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애를 좀 돈독히 하는 거. 뭐 심지어는 참 이 말도 참 제가 볼 때는 입에 넣기 뭐하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 둘 간의 어떤 우애가 돈독하다는 걸 얘기하고 과시하고 있고 또 2차 북미회담도 지금 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간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야 되나요? 미치죠. 예. 그리고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나 중간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경제가 좋냐 안 좋냐. 네. 네. 지금 미국의 경제가 경제 엄청 좋고요. nervos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초반이냐 중반이냐 후반이냐 말기냐. 임기 초일 때 지지율이 높고 선거에서 그래도 다시 이기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임기, 중반이죠 이제. 네, 첫 번째 임기의 중반이니까 조금 통계적으로 지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이 스캔들입니다. 이 스캔들 한국에서는 성추문만 포함하는데 미국에서는 추문이 뭐 부정부패, 친인척 비리, 정치적인 스캔들 다 포함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걸려 있죠. 그렇죠. 예, 러시아 이 연계설도 있고 여성 문제 편력도 있는 거고. 네 번째 상세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 이슈로 가는 그렇죠. 건가요? 네 번째 바로 그겁니다. 네 번째 것이 이제 외교적인 성취죠. 네.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다. 뭐 이라크 공격해서 이라크 이겼다. 네. 뭐 외교적인 승리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아무도 못 풀어냈는데 전임 대통령들 아무도 못 풀었는데 내가 풀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변수로서 그렇네요. 이 중간 선거나 대통령의 지지를 높이는 데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북한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용하려는 반면에 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조금 내상을 입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농민들이 오히려 공화당에 대한 표심을 좀 거두지 위축시키는 않을까?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지금 중국은 네. 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의 전략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관세를 많이 매겨버렸어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그런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펴바친 이 농업인들의 네. 농산품의 관세를 높여버려서 아무래도 타격이 있죠. 그런데 이미 7월 달부터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정도의 액수를 네. 보상을 하겠다. 만약에 못 파는 거 있으면 정부한테 팔아라. 아니면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돌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클 거예요. 그러나 중간 또 선거에는 좀 더 중간 선거에는 아무래도 미국이 무력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다. 네. 그리고 경제 성장하고 있고 실업률 낮지 않느냐. 자국을 네. 위한다는 어떤 그런 걸 좀 부각시키는 그래서 예. 이게 상쇄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샤이 트럼프층 이거를 좀 결집시키려는 의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마도 2020년 뭐 재선 때도 그렇고요. 샤이층이 결집이 된다면 영향을 아마도 줄 수 있겠죠. 어떻게 좀 그렇죠. 예상하세요? 저는 지난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랬었죠. 네, 그 바로 일주일 전에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클린턴의 불리한 수사를 재수사하겠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경제가 일단 좋고 외교적인 성과를 내고 또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네. 인식들을 확산시켜 나간다면 재선에 도전할 때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관련해서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